자, 지금 워낙 이제 이 방역이 워낙 심각해지다 보니까 제가 이런 주제를 다시 또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다행히 여당 국회의원, 일부 여당 국회의원이라든가 기재부 관료들이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경제와 방역을 분리해서 접근을 하고 앉아 있는데 이걸 대통령께서 지금 중심을 잡아주고 계세요. 방역과 경제는 지금 동전의 앞뒷면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선방역 후 경제라는 것이요. 의미가 없어요. 선방역 후 경제는요. 이건 두 마리 토끼, 이건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의 몸 속에 하나의 몸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해결할 수밖에 없고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께서 지금 해주고 계시죠. 해주고 계시는데 자, 제가 오늘 이걸 다루기 전에요. 다루기 전에 여기 지금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를 못했는데 이번에 책을 썼습니다. 호모 엠파티쿠스가 온다. 이게 이제 우리 사회와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집필을 한 겁니다. 이게 경제다의 후속편이에요. 이게 경제다예요. 제가 제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 있는 이게 경제다라는 책의 후속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다는 사실 현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주로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면은 이건 조금 더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이제 집필한 책입니다. 그래서 호모 엠파티쿠스가 온다.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방역과 경제를 얘기를 하면서요. 제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방송에서라든가 방송 출연이라든가 아니면은 유튜브 같은 데 출연해가지고 아마 이거 끝나고 다스베이다에서도 아마 비슷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당장 지급해야 된다. 당장 지급할 준비 돼 있잖아요. 인프라는 돼 있습니다. 1차 때 한번 해봤잖아요.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결론부터 먼저 소개해 줄게요. 선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선별을 하자는 주장은 미통당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선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순간에 민주당과 정부는요, 지지율 급락합니다. 국민들이 갈등이 고조되고요, 국민들이 분열이 생기고, 그걸 즐기는 사람이 누구냐? 미통당과 소위 문재인 정부를 좌초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선별은 일단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요. 이론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걸 잠시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이요.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이에요. 경제 정책을 우리가 쓸 때는요. 효율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효율적인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걸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걸 얘기하기 전에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봐봅시다. 잠깐요. 1차 재난지원금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2분기에 OECD에서 1등 했죠. K방역하고 재난지원금 때문에 1등 한 겁니다. 1등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장률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선방을 하다 보니까 일자리 감소폭도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빠르게요. 제가 이건 다 수치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특히 취약계층들 일자리, 뭐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이런 일자리들, 네? 이런 일자리의 감소폭들이 크게 둔화됐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 특히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매출액이 증가했습니다. 5월달, 6월달에. 자,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 박스에 있는 게 뭐냐면요. 여기 우리가 1분기에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3.3%였어요. 성장률이요. 그렇죠? 맨 위에 있죠? 그런데 쭉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가계 소비하고 기업 투자하고 그 다음에 정부 지출하고 그 다음에 수출이 있는데
기업 투자하고 수출은 마이너스 행진을 했어요. 그런데 민간 소비만이 1분기에 마이너스 3.1을 썼는데 0.6으로 플러스 0.6으로 반전하잖아요. 이게 재난지원금 효과예요. 2분기가 4, 5, 6월달이거든요. 예? 5월달, 6월달에 재난지원금 줬잖아요. 그렇죠? 4월달에 경기도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 주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박스는 뭐냐면요. 지난해 2분기 대비한 성장률입니다. 앞에 거는 뭐냐면은 1분기 대비고요.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2.9%로 되어 있죠? 근데 민간 소비가 여전히 마이너스 2.0입니다.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제가 그래서 6월 달에 계속 제가 그랬잖아요. 추가로 더 지급해야 된다. 6월 중순 넘어가면서 이게 약화되는 거 보였기 때문에 추가 지급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었어요. 이 재확산 되기 전에요. 그렇죠? 이게 그래도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자리가 4월 달에 최악이었었어요. 최악이었었습니다. 취업자 숫자라든가 일시휴직자라든가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 보면 다 4월 달에 최악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5월 달, 6월부터 개선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개선되기 시작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보세요. 소매 판매도 5월 달, 6월 달에 전년 대비해서 플러스로 반전하기 시작하잖아요. 5월 달에 1.7%, 6월 달에 6.3%. 특히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주로 매출액이 증가했습니다. 백화점 이런 데 쓸 수 없었잖아요. 우리가 지역 앞에요. 거기 마이너스가 여전히 지속됐습니다. 과거에는 경기 침체 때 경기가 안 좋아도 백화점은 플러스 매출액이 플러스 증가율이 유지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만큼 이번에 타격이 심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충격이요. 자, 그래서 산업 생산도 6월 달에는 플러스로 반전이 되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론으로서요. 2차 재난지원금을요.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홍남기 부총리라든가 야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중동에서 항상 공격하는 게 뭡니까? 국가 채무가 증가한다 이래요. 그렇죠? 근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국가 채무 비율은요. 2차 그러니까 14조 3천억 원만큼 2차 재난지원금을 주더라도 전혀 안 변해요. 거의 안 변해요. 채무 비율은요. 이상하죠?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재난지원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냐? 오히려 국가 채무 비율이 0.8%포인트에서 1.3%포인트가 오히려 증가해요. 안 주는 게 더 국가 채무 비율을 증가시킨다고요. 줘야지 국가 부채 비율이 안 증가한다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결론은 뭐냐면요. 지금 이제 일부 정치인들이 방역에 먼저 신경 써야 된다잖아요. 재난지원금 주게 되면 소비를 하면서 이게 감염을 더 확산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죠. 근데 이거 굉장히 단순한 생각입니다. 예? 우리 1차 재난지원금 줬을 때 그게 감염을 확산시켰습니까?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더 나쁘지만은 근데 감염 확산 안 시키려면요. 자영업자들 다 문 닫게 하면 돼요. 그럼 가서 소비를 아예 하지 못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너무 큰 피해를 수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역도 하면서 경제도 살려야 되죠. 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죠.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대면 소비를 안 하면 되잖아요. 소위 배달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라 이거예요. 공공 배달 앱을 그러니까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그걸 활성화시키기 전까지는 배달 서비스 부담을 좀 지원을 해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 방역도 우리가 잡으면서 경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정부에서 할 일은 이런 거를 지금 그러니까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